오늘은 우리들이 이제 일반적으로 굉장히 궁금해 하시는 성공 점포를 어떻게 구할 수 있을 것인지, 그 성공 점포를 구할 수 있는 꿀팁 5가지 중에 상권 좌우를 구분하고 파악하라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이제 상권이 좌우를 구분하는 것이 왜 중요하냐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제 성공 점포, 쉽게 말하면 우리가 이제 출점할 그 점포를 보게 되잖아요. 그리고 그 상권의 어떤 공인중개사 사무실을 통해서든, 안 그러면 부동산 컨설팅 회사를 통해서든, 주변 지인을 통해서든, 내가 하고자 하는 업종 아이템에 그 후보지 점포가 과연 궁합이 맞을까? 그리고 그 점포에서 내가 어느 정도의 매출을 올려서 성공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그런데 많은 분들이 이런 것들을 잘 감안을 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상권이 내가 출점할 그 점포가 그 상권의 왼쪽 상권에 속했는지 아니면 이 오른쪽 상권에 속했는지, 그 상권의 좌우를 이렇게 명확하게 이렇게 구분하고 파악할 수 있어야만 내 점포가 성공할 점포인지 성공하지 못할 점포인지 그렇게 판단할 수 있는 힘이 생긴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면에서 상권 좌우에 대해서 오늘은 집중적으로 설명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지금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여기는 7호선 라인의 인천 부평구 상봉역이라는 곳입니다. 여기는 1번 출구부터 7번 출구까지 있습니다. 그래서 이 7개 출구 중에서 1, 3, 4, 5, 6번 출구들은 사람이 거의 지나다니지 않고요. 7번 출구가 그나마 조금 낫고요. 그리고 여기 보시는 다이소 앞에 2번 출구 쪽이 사람들이 많이 지나다니는 주 동선입니다. 그래서 오늘 보시다시피 왼쪽에 다이소 있는 근무 자리와 오른쪽에 아이파크, 지하철 3번 출구 쪽에 좌우로 이렇게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중간 지점에 보시다시피 왕복 6차선 마장로라는 대로가 있어요. 이 대로변을 따라서 오른쪽 라인은 지금 화면에 이렇게 보시는데, 여기는 재개발 지역이 곧 공사가 시작될 그런 직전 단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10여 년 전부터 이쪽 라인의 상권들은 오래된 어떤 업종들, 그리고 기존의 생활 밀착형 업종들, 이런 것들이 주로 많이 모여져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상권 자체가 굉장히 많이 죽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화면에서 보시다시피 오래된 음식점, 오래된 인테리어 전문점, 이런 것들을 쭉 보실 수 있고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오른쪽 라인에 이런 부분들이 여러분들도 다른 상권에 가셔도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상권의 좌우를 이렇게 구분하는 이유는, 오른쪽 라인 상권에 인도폭을 한번 보세요. 인도폭이 2m가 채 안 되기 때문에 이런 곳은 사람들이 잘 지나다니려고 하질 않습니다. 저희 건너편 쪽에 왼쪽 상권 같은 경우는 인도폭이 4m 이상 정도 되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쪽으로 몰린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오른쪽 라인의 인도폭을 보시면 2m도 안 되는 점포, 이 인도폭은 사람들이 빨리 지나가려고 하거나, 안 그러면 사람들이 잘 지나가지 않으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인도폭도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제가 이 영상 처음부터 그 상권에 가서 내 점포가, 출점할 점포가 오른쪽 라인 상권에 속해 있는지 왼쪽 상권에 속해 있는지, 그것을 중점적으로 보라고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리고 오른쪽 라인에 지금 상권에 보시면 오래된 상권, 그리고 업종들이 다 이렇게 생활 밀착형, 배달 업종형, 이런 것들이 주로 많다 보니까 이런 쪽에 내가 이제 출점을 해서 들어가면 성공할 가능성이 그렇게 크지 않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이런 상황에서 상공역 같은 경우는 롯데마트를 중심으로 해서 주변에 한 4, 5만 세대의 아파트가 포진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택가 상권 중에서도 아파트 밀집지역 주택가 상권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롯데마트에서 상곡 2번 출구까지 320m 정도 되는 거리에 파리바게트라든가, 그리고 이제 안경점, 그리고 이제 여러 가지 프랜차이즈 브랜드들이 운영하는 매장들이 제법 들어와 있다고 보시면 돼요. 이 매장 같은 경우에는 착한 중식이라는 중식요리 전문점입니다. 그래서 이게 입지 조건을 한번 따져봤더니, 가시성은 50점 만점에 45점, 그리고 접근성은 20점 만점에 18점, 그리고 주차 편의성은 15점 만점에 7.5점, 인지성은 10점 만점에 9점, 그리고 홍보성은 5점 만점에 4점 정도를 줘서
총 100점 만점에 83.5점이라는 점수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런 점포의 입지 등급은 B 플러스 입지 등급이라서 2등급지 중에서도 아주 좋은 그런 입지 조건을 갖추고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점포들은 성공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쭉 화면에 따라서 인도폭을 한번 보세요. 이게 4m 이상 정도 되는 인도폭이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이 여기 주로 많이 다니는 주동선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오른쪽 화면에 방금 지나갔지만 이런 여성용 같은 게 상권 라인에 중간에 끼어져 있다면 상권을 그 부분에서 단절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주변에 있는 점포들도 매출에 조금씩 영향을 받는다고 생각이 들어요. 두 번째는 이 베스킨라빈스 자리를 보시면 이 상권 중에서는 제일 좋은 자리입니다. 그래서 이제 입지 조건 분석을 해서 100점 만점에 여기는 89점 정도가 나오고요. 그리고 이렇게 또 오른쪽에 상공역 쪽으로 따라가시면 지금 보이시는 농협은행이라든가 교회라든가 이런 것들이 또 상권 단절 요인입니다. 이런 것들로 인해서 주변에 있는 점포들한테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날이 어두워지면 이런 곳에 교회나 이런 것들이 그 거리 자체를 어둡게 만들어요. 그러다 보니까 고객이 빨리 지나가거나 그것이 머무르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세 번째, 상공역 2번 출구 바로 옆에 생활용품점인 다이소를 보시는데요. 다이소 같은 경우는 가시성 부분이 50점 만점에 45점, 그리고 접근성이 20점 만점에 16점, 그리고 주차 편의성은 이 건물 뒤편에 구면 주차장이 잘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하로 내려가는 그 주차 타워가 또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주차 부분에서는 강점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 상권에서 자체적인 주차장을 가지고 있는 그런 건물이 여기 단 한 군데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상권 현장에 가서 내 후보지 점포 출점할 점포에 주차 편의성도 상당히 신경 써서 살펴보시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기 같은 경우는 주차 편의성 15점 만점에 11점, 그리고 인지성 같은 경우는 10점 만점에 8점, 그리고 홍보성은 5점 만점에 4점 정도 줘서 79점 정도가 나옵니다. 다른 두 곳보다도 입지 조건이 좀 약하다는 걸 아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런데 생활용품점 다이소는 그곳에 있는 상권 특성하고 입지 특성하고 업종 아이템의 궁합이 잘 맞아 떨어졌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기에 사실 이 자리에 1년 전만 해도 어떤 업종이 들어와 있었냐면 유명한 프랜차이즈 브랜드인 H&B, 쉽게 말해 헬스 앤 뷰티 전문점이 들어왔다가 1년 만에 문을 닫고 망해서 나간 자리거든요. 그래서 그런 자리에 여기에 다이소가 들어와서 성공한 이유는 가격입니다. 고객 자체가 주택가 특성이 강한 상권이다 보니까 지금 코로나19로 인해서 고객들 생활 수준이 많이 줄어들었잖아요. 그리고 생활 여력이 많이 감소돼 버렸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가격에 민감하다는 얘기예요. 다이소 같은 경우에 이제 균일가 이런 매장들은 이 상권 입지하고 그 궁합이 딱 맞았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는 이 상공역을 중심으로 해서 왼쪽과 오른쪽 상권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고 어떤 식의 그렇게 지금 형성되어 있는지 말씀을 드렸고요. 그래서 내가 출점할 자리가 왼쪽 상권에 들어갈지 오른쪽 상권에 들어갈지 이런 부분들을 집중적으로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매장 세 군데에 대해서 입지 조건 분석을 통한 점수를 매겨서 어떤 매장들이 더 입지 조건이 좋은지를 살펴봤습니다. 여러분들이 상권의 현장 나가서 이런 상권 좌우를 우선 살펴보시고요. 출점할 점포가 입지 조건, 점수가 어떻게 되는지 그렇게 여러분들이 체크를 해서 망하지 않는 점포, 실패하지 않는 점포, 그렇게 성공하는 점포를 찾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뵙겠습니다.